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원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월 18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느덧 수요일이 됐고 월요일 장을 쉬어서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느낌은 화요일 같은 느낌인데 어제 미국 시장은 지수가 혼조세로 끝났어요.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다우가 강하고 예. 나스닥이 아주 약하고 그런 모습이었었다가 최근에 조금 지수 내에 이제 섹터별 또 이제 흐름이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제는 다우가 1%나 빠지고 나스닥은 플러스가 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뭐 금융주들의 실적이 나왔고 약간 특히 골드만삭스가 좀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골드만삭스 주가가 어제 꽤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한 6% 넘게 빠졌고요. 골드만삭스가 다우 지수 내에 두 번째로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다우 주가에 다우 지수의 하락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다우가 마이너스 1.14%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네. 반면에 0.14% 올랐는데 또 나스닥에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테슬라 네. 어제 7.43%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그쪽에서도 좀 상승분을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P 500은 0.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S&P 500, 러셀 2000은 약세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만 강세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다우 지수랑 좀 S&P 500 지수랑 이제 가격 산정 방식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가격 자체가 어제 종가가 349. 9달러. 예, 92달러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어제 이제 6.4%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빠졌는데 이 가격 산술 평균 네. 방식이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아마 다우 지수에서 한 비중이 7.8%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다우 지수 전체에서요. 네, 한 7.8% 되고 어제 기여한 거는 한 마이너스 0.4% 정도 다우 지수에서 기여를 했던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끌어내리는 그런 네. 효과가 나왔고요. 나스닥은 0.14% 플러스 나왔고 S&P 500은 0.2%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금융뿐만 아니라 한 절반 정도 섹터가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섹터별 추이 보시면 IT나 자유소비재, 에너지, 부동산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너지가 특히 가장 많이 올랐고 0.44% 올랐습니다. 반면에 약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어제 소재가 1% 넘게 하락을 했고 산업재가 마이너스 0.8, 커뮤니케이션 마이너스 0.9, 그리고 헬스케어나 금융,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다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유럽 지수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은 어제 영국만 소폭 마이너스고 뭐 스톡스 600이나 프랑스 전부 독일까지 0.45, 0.48%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매크로 쪽 보시면 10년물이 한 4bp 정도 오르면서 3.5로 마감을 했고요. 2년물은 3bp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4.2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유가 같은 경우 배럴당 81불 되면서 1.4% 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데 어제는 6.7%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리나 금은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었었는데 어제는 소폭을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도 최근에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 21,3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1,000불이 넘었군요. 16,000에서 한 21,000 갔으면 5,000 가까이 올랐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30% 네. 가까운 상승을 했고 YTD로도 보니까 벌써 28.9% 그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별로 좀 빅테크 쪽 먼저 보시면 애플이 어제 0.9% 올랐습니다. 어제 뭐 노트북 신제품 뭐 출시를 한다고 신제품 출시한다고 하면서 뭐 새로운 그 M2 칩 탑재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5%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크게 올랐는데 7.4% 올랐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특징 종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4.75% 올랐습니다. 최근에 좀 들리는 뉴스 플로우로는
다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양이 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곤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6,000까지 갔다가 지금 21,000 왔는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가끔씩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 이제 대장주가 최근에 보면 이제 바닥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그 가상화폐를 사기보다는 오히려 가상화폐와 연관이 높은 그런 뭐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도 있고 뭐 코인베이스도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확실히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가 가격이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초 이후 엔비디아도 21%나 상승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 쪽 보시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0.24% 올랐습니다. 네,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 AMD 한 플러스 0.8%, 반면에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1.4% 하락을 했습니다. 0.14%. 0.14% 하락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락을 했고 금융주는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1.5, 2%씩 빠졌네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제가 알기로는 올란 걸로 알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어제 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5.91% 올랐네요. 6.19. 6.19로 모건 스탠리 6.19 올랐습니다. 뭐 실적 자체는 모건 스탠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가 좀 크게 안 좋으면서 좀 금융주 전반적으로 어제 좀 센티가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시가총액이 1235불, 모건 스탠리가 1645불이네요. 가격 자체는 이제 다우에서는 가격 산정 방식이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350불, 모건 스탠리가 997불 이 정도 나오는데 실제 시가총액은 모건 스탠리가 1645불, 골드만삭스가 1236억불 이렇게 나오네. 뭐 좀 이상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리오프닝 쪽도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 어제 또 3.5% 오르면서 연초 대비 35% 오르고 있고요. 델타항공도 한 0.2%, 반면에 라스베가스 샌즈는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 에어비앤비는 0.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해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방어가 잘 됐었던 이런 필수 소비재 섹터랑 헬스케어 섹터가 올해 들어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YTD 기준으로만 보셔도 반도체 쪽이나 리오프닝 종목들은 YTD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10%가 넘어가고 있고 뭐 크게는 20-30%를 보이고 있는데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뭐 P&G라든지 코카콜라는 YTD 기준으로 마이너스 각각 한 0.7%, 한 3%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도 보시면 YTD 기준으로 존스앤존슨이 한 마이너스 2%, 일라이릴리도 마이너스 2.2%, 특히 화이자가 마이너스 10% 보이고 있고 어제는 한 3.7% 하락을 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의 뭐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뭐 향후에 코로나 관련한 매출이 좀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어제 좀 나오면서 주가 3.7%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주요 기업들 보면 연초 이후 수익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벌써 뭐 10%, 20%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꽤 많이 지금 보이고 있고 확실히 뭐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벌써 한 2-3주 전부터 그죠? 방어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확실히 약하고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성장주들의 흐름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경기 소비재 쪽에서도 보면 주가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되었었던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인데 이쪽에서도 상당히 좀 쇼크가 났습니다. 1월달 예비치이기 때문에 2월달 되면 정확하게 확정치가 발표되겠지만 일단 어제는 마이너스 32.9로 발표가 되었고요.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7이었고 지난달이 마이너스 12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이 지수는 0을 기준으로 이제 경기 위축 또는 경기 확장이냐 또 위축이냐 이런 걸 나눠주는데 마이너스 32.9로
나오면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정말 쇼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그 김영규 교수님이 1Q의 데이터가 조금 많이 안 좋게 나올 거다. 또 뭐 다른 경제학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보다는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훨씬 많으시다 보니까 실제 그렇게 쇼킹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진 1번을 봐주시면은 사진 1번의 이 파란 선이 이번에 나온 수치이고요. 그리고 네. 추이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은 expect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컨센서스가 아니라 향후 6개월 뒤에 뉴욕 그 연은에서 기대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8로 나왔는데요. 이 내용 좀 살펴봤더니 응답자 중에 한 11% 정도만 상황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네. 중에 또 나머지 한 44%는 상황이 악화되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진 2번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신규 주문이 지난달에 마이너스 3.6이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37.1로 되게 안 좋게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배송 이 쉬먼트는 지난달에 5.3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마이너스 22.4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미완료 주문 취소라고 하는 언필드 오더가 있습니다. 이 네. 수치가 마이너스 11.2였거든요. 지난달에. 근데 네. 이번에 마이너스 14.3으로 나오면서 뭐 이런 항목들이 크게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번 수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다만 그 제조업자들의 물가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 사진 3번에서 나타났는데 예. 사진 3번 보시면 프라이스 페이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50.5였는데 이번 1월달에 33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17.5 감소가 되면서 그 여는 제조업자들의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고용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진 4번 봐주시면 그 네. 위에 표에는 넘버 오브 인플로이스 그래서 직원 수가 있는데 이게 지난달에 14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에 2.8 그래서 마이너스 11.2 하향 조정이 되면서 직원 수도 줄고 있고 또 아래에 average employee work week라고 해서 주간 직원들의 근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마이너스 4.5, 1월 달에 마이너스 10.4 나오면서 한 마이너스 5.9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 직원 수라든지 근무 직원들의 근로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하향 조정이 되면서 기업들 그 뉴욕에 있는 제조업들 그런 기업들도 뭐 직원 수도 줄이고 비용 관리 이런 것들의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또 실업률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쇼킹한 데이터가 나올 걸 이제 주식시장이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에 주가의 그 급격한 하락을 보면 시장의 그런 어떤 선제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네 아니다 이제 이렇게 쇼킹한 데이터가 나올 때 주가가 더 박살날 거다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 전망에 있어서 좀 엇갈리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나스닥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제 플러스로 나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의 하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자유소비재 같은 쪽에서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고 테슬라가 어제 7% 오르고 카니발 같은 경우도 뭐 3.5% 올라가고 아까도 보니까 뭐 자동차도 올랐어요 보니까. 네, GM이 한 0.3%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리비안이 2.92% 올랐습니다. 반면에 포드가 마이너스 0.4%, 루시드가 마이너스 1.23% 그렇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유동성과 투자 심리에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가상화폐 쪽도 큰 폭으로 지금 오는 거 보면 일단은 시장은 이렇게 쇼킹한 데이터가 나올 거를 미리 다 알고 있었다. 네, 근데 이게 네. 그 지역 제조업이 네. 그 존재감이 없는 지수라 네. 그래요? 시장에서 별로 네.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주요 지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숫자 자체는 네. 이제 쇼킹하게 나왔는데 뉴욕 사실 제조업이 네.
전체 그 뉴욕 경제 규모의 한 10%가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숫자 자체는 물론 이제 다른 제조업 지수나 뭐 PMI 이런 걸 따라가는 건 맞는데요. 예. 그때 이제 심리 상황에 따라서 그 발러틸리티가 크고 비중 자체가 적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그 금융주 실적 요거에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뉴욕 스테이트입니까? 아니면 뉴욕 시입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입니다. 뉴욕 주입니다. 네, 주입니다. 뉴욕 주죠. 네, 뉴욕 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어서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그 매일경제 이쪽이랑 인터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근원 인플레이션 지속성 감안 시 기준금리 연내 5% 이상 올리고 이를 올해에 유지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통화정책 완화 시점에 대한 논의는 아직 아니고 현재 얼마나 더 올려서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할지 대해 논의할 단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뭐 성장률 추세를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적 하향 국면에 놓이면 성장률은 약 2% 추세로 돌아올 것인데 노동시장이 균형을 찾고 가계와 기업 대차 대조표 개선 시에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성장 국면에서 미국이 한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다. 뭐 12월 물가 지표가 둔화된 것은 환영을 하지만 다만 목표치인 2%에 확실히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확률 사진 6번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시장에서는 연말에는 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뷰 내용 살펴보면 5% 이상의 수준을 연내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인하에 대해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페드와치에서 나오는 이 금리 전망에 대한 부분이 뭐 이번에 94% 확률로 25bp 인상하고 그 다음에 79% 확률로 3월 달에도 25bp 인상을 하는데 12월 달이 보니까 5%에서 4.5로 50bp 인하를 인하하는 걸로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는 연말 정도에는 금리 인하나 이런 피벗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어제 메스터 총재는 약간 그런 걸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뭐 이런 의견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마이크로소프트 헤드카운트 이거는 직원수 추이. 이거는 특징 종목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 주에 대규모 감원 소식이 있습니다. 전체 인력의 5% 감원한다라고 하고요. 약 11,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위에 사진 5번에서 이 헤드카운트 직원 수 증가율 추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 수가 한 22만 1,000명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1년에 한 18만 1,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작년에 22만 명으로 YY로 한 22% 증가를 했는데 뭐 PC 시장의 침체나 뭐 클라우드, 윈도우 등의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사업부의 성장률 유지하는 것에 좀 압박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직원 수 한 5% 정도를 감원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1월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적 발표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10년 전에 1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2012년도가 이제 9만 4천 명 거죠. 이 정도였다가 확실히 직원을 많이 뽑을 때가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때 주식을 사고 사람을 자를 때 주식을 파는 그거는 이제 간단한 법칙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08년 9년 지나서 2010년도에 한 5천 명 정도 그때 감원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8만 9천 명까지 갔다가 99만 명 그리고 9만 4천 명 옆으로 하다가 11년에서 12년, 13년 넘어갈 때 보면 11년에 9만 명이었는데 13년도에 9만 9천 명 해가지고 10%나 늘어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던 게 요 2012년에서 13년 넘어갈 때
네, 요때 이제 클라우드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고 요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그 CEO로 내정이 되고 그 전에 스티브 발머가 이제 물러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실제로 보시면 2014년도에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했었거든요. 벤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하면서 주가 자체는 뭐 요동을 좀 증시 자체는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기업의 성장이 고속 성장이 시작되는 시점을 이렇게 직원 수가 증가하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때 당시에도 보면 맨날 이제 매크로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네. 벤 버냉키의 테이퍼링 텐더럼이라고 해서 13년 5월 달에 처음 테이퍼링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시장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2013년 하반기부터 유가도 급락하고요. 막 그런 와중에 실제로 주가는 그때부터 랠리가 보였는데 이렇게 직원 수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5,000명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전후로 해서 5,000명 구조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11,000명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다고 돼 있고 그래도 이제 반가운 소식이 테슬라가 어제 간밤에 이제 큰 폭의 상승을 해줬어요. 네, 7.4% 정도 올랐습니다. 로이터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차 가격 할인 이후에 중국 내에서 테슬라 차량 판매 급증 소식이 있었습니다. 1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YY로 76% 그러니까 작년 딱 일주일 동기 대비해서 76% YY로 판매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판매 대수가 12,654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그냥 곱하기 4를 하면 1월 달에만 한 5616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제 뭐 이런 소식 때문에 한 7% 넘게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120불 깨지면서부터 110불 갔을 때 이 증시의 여러 분위기를 제가 봤었잖아요. 네, 테슬라를 되게 좋게 얘기했던 그런 채널에서조차도 네. 그리고 뭐 어디는 뭐 80불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네, 반등이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금융주 어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이렇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모건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6% 정도 올랐었습니다. 4분기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잘 나왔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쪽에서 매출액이 YY로 한 16% 감소했고 EPS도 YY로 한 66% 감소를 하면서 상당히 큰 쇼크가 났었습니다. 이 금융주 내용은 상무님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여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다우지수, 이 가격가중지수 이런 건데 네, 뭐 골드만삭스가 다우지수의 비중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3대 지수 이런 것들이 좀 혼조세를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이 있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12.4 빌리언, 그래서 19년도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14% 증가를 했고요. EPS는 2.46달러 나오면서 19년도 대비해서 1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률은 11.2% 발표되면서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미트 쪽에서 뭐 강력한 여행 수요가 확인되었고 요금을 인상을 하면서 매출도 증가를 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운항 대수나 이런 것들을 작년 1분기보다도 한 20% 증가를 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내년에도 뭐 강력한 수요, 그러니까 올해죠. 23년에도 강력한 수요가 이어질 것 같고 직원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좀 채용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시면 뭐 국내선 이 도메스틱 이쪽이 14% 정도 증가를 했고 유럽도 22%, 라틴 아메리카도 한 26%. 특히 중동, 인도, 아프리카 쪽이 뭐 매출의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한 55% 증가를 했습니다. 뭐 반면에 아시아 퍼시픽, 이 아시아 쪽 지역이 마이너스 한 24% 감소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아마 뭐 중국 쪽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항공주 주가가 1개월 동안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33%나 올랐었는데 이렇게 좋은 실적이 네. 나올 걸 예상이 아마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중국 ADR 주식들 보시면 어제 네디즈라는 종목만 0.8% 올랐습니다. 반면에 뭐 알리바바 마이너스 1.56%, 징둥닷컴 마이너스 5.7%, 핀두어도 마이너스 2%, 바이두 마이너스 6%, 빌리빌리 마이너스 5%, 니오도 마이너스 3.3%, 특히 샤오펑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한 6.3%, 비아디도 한 4% 정도 빠지면서 어제는 중국 ADR 주들이 일제히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어서 비트코인 쪽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제 8.7% 올랐고요. 스퀘어라는 회사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 4.8%, 코인베이스도 한 8.2%,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도 4.7% 오르면서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어제 크게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로블록스 같은 기업도 어제 뭐 거의 12%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쪽 네. 부류가 전부 다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렇게 골드만삭스의 실적 쇼크 이런 게 나오면 과거 닷컴 버블이 깨지던 그런 시절에는 실제로 닷컴 관련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있을 때라 가지고 주가가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들 로블록스는 왜 올랐나 이래 봤더니 매출이 뭐 11%인가 그죠? 실적 저 자세하게 못 봤는데 실적 발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ARPU나 DAU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면서 매출액도 같이 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와서 조금 증시가 너무 이제 시장을 좀 나쁘게 보는 분들의 시나리오대로는 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많습니다. 일단 PPI, 뭐 YY, 코어 PPI, YY, 그리고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색깔만 보시면 다 파란색으로 칠을 해놨는데 지난달 대비해서 모두 둔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PI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생산자들의 그 물가에 대한 부담이 지난달 대비해서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대비해서 조금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뭐 연말이나 이런 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주요 지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연민함 선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재훈 주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